문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미국에선 그냥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한국에선 1년에 무려 5천억 원 정도의 처방이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콜린 알포세레이트로 약간의 어떤 건망증이 있는 분들이 약을 드셨을 때 치매 예방 효과가 안녕하세요. 영양제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져 있는 콜린 알포세레이트의 진실에 대해서 약사로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치매 치료제라고 알고 계신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종근당 글리아티린 연질 캡슐, 글리아타민 연질 캡슐, 뉴글리아 연질 캡슐 이런 약들인데요. 이게 뭔 약인가 싶죠? 이게 뭐 하는 약이길래 이걸 먹으면 치매가 치료된다고 하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매가 뭘까요? 잘 까먹까먹하는 거? 그냥 건망증이 심한 거? 아, 할 말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똥 싸고 나왔더니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거? 자, 의학적으로 치매란 후천적으로 기억력, 판단력, 시공간 감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지속적으로 서히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생기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치매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때는 DSM-5라는 진단 기준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곤 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치매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인지 능력, 즉 무언가를 기억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자,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처럼 한평생 배에서 고기잡이 생활을 해서 무릎이 닳았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겠죠. 치매는 뇌가 닳아서 낡아진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뇌를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해 봐요. 본체 안에는 각종 전선들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선들은 마우스와도 연결되어 있고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체 안에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막 덩어리가 됩니다. 이 먼지를 주기적으로 털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고장 나겠죠. 그리고 컴퓨터 본체 안에 있는 전선들이 마구 꼬여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고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먼지가 쌓이고 덩어리가 생겼다. 그리고 전선들이 꼬이고 꼬여서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림으로 치면 먼지가 쌓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강력히 추정되는 바 또한 컴퓨터 고장과 비슷합니다. 본체 안에 먼지가 쌓인 것을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 속에 축적된 상태, 본체 안의 전선들이 마구 꼬인 상태를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는 그냥 무시하시고 불필요한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고 엉킨 게 문제입니다. 치매라는 문제의 원인은 찾았죠. 그럼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약이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될 텐데요. 문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은 위 두 가지의 근본적인 치매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뭐였쓰는 약인가 싶잖아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컴퓨터로 치면 각종 전선들을 오고 가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자단위라고 할까요?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는 기억력, 주의 집중, 학습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이 감소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주유소에 가면 되고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아세틸콜린을 보충하면 되겠죠. 여기서 콜린 알포세레이트의 역할이 나옵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아세틸콜린이 될 수 있는 연료예요. 즉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은 아세틸콜린 감소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치매 환자에게 일종의 보조제로 역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쌓인 먼지 덩어리를 제거해 준다든지 꼬인 전선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약은 아니란 거죠. 2024년에 치매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 준다는 약 레켐비라고 하는 약이 출시되었는데요. 약값이 무려 1년에 3천만 원일 정도로 매우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문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미국에선 그냥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알파 GPC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매우 안전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자, 알파 GPC는 커피나 차, 우유, 식사 대용 음료 등의 식품에 콜린의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이탈리아나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이 되기 위해선 각 나라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FDA,
한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가 제약회사에서 현직으로 있을 때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의 의약품 허가 심사 시스템은 매우 사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한 약을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면 한국의 식약처 심사관들은 먼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죠?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라는 걸 먼저 묻습니다. 즉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프리패스로 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렇듯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한국 의약품 허가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고작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한국에서는 왜 여전히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1년에 무려 5천억 원 정도의 처방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로 식품에 5천억을 태워 보건복지부가 열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여겨지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치료 효과에 있어서 논란이 많고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줄 수 없다는 게 정설인데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이 수천억 원의 국고가 탕진되는 것이 걱정된 보건복지부는 2020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른쪽 표가 핵심인데요. 치매로 인한 효능 효과에 쓰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을 저하해주는 걸 막는데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처방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그 외에 감정 및 행동 변화, 정서 불안, 주의 무관심, 정신적 우울증, 노인 우울증에도 보험 급여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치매 환자한테 약 처방하는 건 오케이, 보험 적용도 오케이다. 그 외에 노인 우울증, 감정 및 행동 변화, 정서 불안, 주의 무관심과 같은 효과에는 보험 적용을 단 20%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특히나 약값 100원, 200원 차이에 되게 민감한데요. 정부가 약값을 100% 지원해주다가 꼴랑 20%만 지원해주고 80%는 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처방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의 효능 효과는 치매 증상에만 한정하게끔도 변경되었어요. 과거에는 주의 무관심 증상에도 처방을 해줬다니 참 재밌는데요. 어느 정도로 무관심해야 주의 무관심증으로 진단받을까요? 진단 기준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 증상에 무분별하게 약이 처방되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약에 건강보험을 축소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복지부의 결정에 제약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지는 모르겠으나 제약사는 소송을 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가죠. 자,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소송에 들어가면은 보건복지부가 내렸던 치매 환자 외의 경우에는 20%만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그 명령은 잠깐 홀드가 돼요. 제약사는 시간을 끄는 동안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을 팔아제끼면서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님들한테까지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을 유통 판매하는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인 종근당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요.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제는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3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짜 캐시카우를 눈앞에서 놓치기 너무 싫으시겠죠. 보건복지부의 급여 축소 명령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잘 팔리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처방 액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는 정말 머니에 대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자, 정부와 제약사의 기나긴 싸움은 약 5년간의 소송 끝에 판결이 났고요.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지는 게 편이네. 소송에 패소한 제약회사는 울고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5년간 시간을 끌면서 소송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기존 보험 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약을 팔았을 때 이윤이 훨씬 크죠. 그래서 약값과 관련해서는 뻔히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시간 끌기용 소송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작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왜 약 가격은 나라가 정할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잖아요. 왜 시장 경제대로 하지 않고 약값은 왜 나라가 통제를 하느냐?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전문의약품 약값, 소위 처방전으로 사먹는 약값이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약값을 제약사나 시장 자유에 맡기게 되면 약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 부담 및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죠.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 국민이 아플 때는 누구나 동등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건강보험 재정이 빵꾸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의약품 약값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입니다. 이 덕에 여러분들이 감기 처방약을 3,000원, 5,0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국민 입장에선 효과 좋은 약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 좋긴 합니다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열받죠. 약값이 통제받잖아요.
제조 원가도 오르고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약사와 정부 간의 약값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 더 환장하는 것은 매년 약값이 깎입니다. 가령 2024년에 특정 약을 처방을 많이 했다. 그러면 다음 해에 너네 작년도에 이 약 되게 많이 처방했네? 그럼 이 약값 깎아야 됐네. 이런 제도도 있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할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 측은 2020년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약품 재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약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면 처방액의 약 20%를 뱉어내는 것에 제약사와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정부의 급여 삭감에도 반발하고 소송을 취할 정도였으니 분명히 약의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냥 임상 재평가를 실시해서 효과를 입증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재평가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제약사는 또다시 시간 끌기를 시전하고 있고요. 이 시간 끌기 명분은 작년이죠. 제약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생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다수 이탈했다. 예정된 임상 스케줄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시험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재평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치매 치료제인지 치매 예방약인지 뇌영양제인지 아리까리한 이 콜린 알포세레트 약을 둘러싼 싸움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약사 입장에서 대변해 볼 수 있는 게 13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란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일지라도 특정 약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알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심사하던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이나 데이터가 부족해 잘못된 판단이나 심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 의약품이 여전히 안전한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바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약품들은 의약품 자격의 유효기간이 생겼어요. 5년. 매 5년마다 품목갱신을 해줘야 의약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회사 입장에선 몹시 귀찮겠죠. 왜 쓸데없이 혓바닥에 기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은 분류상 기타 중추 신경용 약으로 분류되어 하필 또 갱신 제도의 첫 희생양이 되었고요. 없던 제도가 생기고 처음 뭔가를 하려면 제약사 입장에서 매우 골치가 아픈 건 맞습니다. 아무튼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품목 갱신을 위해 노력했겠죠. 2018년 첫 품목 갱신을 받았고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2023년 유효기간 만기 직전 두 번째 품목갱신도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그럼 이제 2028년까지겠네요. 자, 앞에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시행 취지는 뭐였죠? XX라고 하는 약이 여전히 안전한지,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차례나 품목갱신도 패스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약사는 억울합니다. 아니 너네가 하라는 품목갱신 2차례나 했잖아. 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2번이나 받았다는 건데 이제 와서 임상시험 새로 해서 또 재평가를 하라고. 와 갑질오지고 중복규제 오지시네요. 반면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목갱신 제도는 사실상 약이 안전한지 여부만 체크하고 실제 잘 유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임상 재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임상 효과, 예를 들어서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가 오기 전, 치매 전 단계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알고 싶은 거니까 임상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바이긴 합니다만 품목갱신 제도라는 취지는 좋은 제도로 인해서 제약사들이 과한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약품 산업이 규제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래서 규제를 잘 만드는 규제 과학자도 필요한 거겠고요. 급여 축소 명령을 내린 쪽은 보건복지부고, 임상 재평가,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수행하는 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 이렇게 정부 부처가 다른 정부 부처가 다른 오더를 제약사들한테 내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쪽에 맞춰주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태클이 들어오고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어려운 점도 사실입니다. 자, 한번 요약해보면은 2018년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 1차 품목 허가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치매 외의 질환에는 본인 부담금 80%로 선별적 급여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버렸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23일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임상시험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소송을 했고요. 소송이 길어지는 와중에 콜린알포세레이트 매출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2차 품목 허가 갱신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데 2025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손을 들어줬죠. 선별적 급여하는 거 맞다. 치매 외에는 국민건강보험 돈 쓰는 거 아깝다. 판결을 내렸고, 그렇기에 제약회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임상 효능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전 단계의 환자가 치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치매가 아닌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미리 예방적으로 먹었을 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라든지 와 같은 임상적 효과를 다시 입증해야만 하고요.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방액의 20%를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의대 증원을 정부가 밀어붙였고,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임상 재평가 스케줄이 현재 연장된 상황입니다.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의 핵심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냐 여부겠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약 성분의 시장 파이를 키우고 싶겠죠. 그렇다면 치매가 오기 전에 약간의 어떤 건망증이 있는 분들이 약을 드셨을 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더라 입증하면 될 텐데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자인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만은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치매협회에서 발간된 논문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즉 치매는 아닌데 좀 잘 깜빡깜빡한다, 경도, 가벼운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한국인 환자들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을 사용했을 때 치매나 주의력 결핍증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허가된 이탈리아나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치매 예방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컴퓨터 전선들 사이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일종의 아세틸콜린의 연료로 작용하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일종의 흥분성 물질이에요. 기억을 해야 하고 판단을 잘 해야만 하는 상황에 쓰이는 거니까요. 흥분성, 정신 차리게 해줘, 번쩍 차리게 해주는 호르몬이 아세틸콜린인데, 따라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을 오래 복용할 경우 불면, 신경예민, 과잉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부작용? 아니 약사 양반. 아까 콜린 머시기. 미국에서는 식품이라면서 엄청 안전하다면서.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다시 내용을 따올게요. 알파 GPC,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커피, 차, 우유, 식사 대용의 음료 등의 식품의 콜린의 공급원으로 10에서 100mg 수준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10에서 100mg 수준.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방받아 드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은 무려 400mg, 한 알에 400mg을 함유하고 있어요. 꽤나 많은 양이라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도 과잉 복용하면 해롭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편하겠고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뇌영양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 그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우리는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은 치매 환자 100만 명이 머지않았습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히며 회사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 효과가 없는 약에는 당연히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간 첨예한 입장 대립 속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결과에 기출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무리 요약합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은 치매 예방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뇌영양제로 알려져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예방 관련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2026년이나 2027년 중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이모저모 털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안녕.